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제작 과정을 단축해 인체의 미세 조직을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바이오브릭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진아입니다.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 최근에 가장 대두가 되는 게 바이오 의약품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이제 조직 치료제 내지는 융복합 치료제 영역에서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난치성 질환들, 암과 같은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들을 면역 세포 치료제 등으로 치료를 했었던 사례와 같은 케이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심장 이식을 대기하는 그 과정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심장 근육 조직 등을 만들어서 이식해줄 수 있는 융복합 치료제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분야, 바이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우리나라 바이오 생명과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장진아 교수와 함께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분명히 교수님 나온다고 했는데 웬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좀 놀래켜 주셨는데 교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오해는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네, 그래도 감사하게 그럼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예. 네. 우리 교수님 얼마 전에 굉장히 또 떠들썩하게 뉴스마다 아주 장식이 된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또 축하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 5월에 받으신 건가요? 미국 생산공학회에서 주는 젊은 생산공학자상. 네. 그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한번 드리고요.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저도 신청은 작년 8월에 했었어서 네. 이제 결과가 이제 올해 되게 초에 나왔는데 그때 받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되게 영광이었고요. 되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보도에 나온 거를 보니까 이게 올해 상 받으신 분들 22명 중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수상자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받기 어려운 상인가 보다 하면서 저는 뉴스를 접했었는데 이거 실제로 받기 어려운 상인 거 맞죠? 예, 이게 생산공학회가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제 나름의 중공업 분야 내지는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의 이제 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공학자들에게 주는 상이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충분한 이제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살펴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해외에 있는 분도 이제 좋은 실적이 있고 하면 성과가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지원해봤는데 네, 영광스럽게도 선정이 됐습니다. 와, 박수를 다시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막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또 우리 지역에 계신 교수님이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었는데 그 상을 받으신 내용이 어떤 거였죠? 연구 내용이? 연구 내용을 딱 하나로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만 35세 이하의 젊은 공학자들 중에서 향후에 이 생산공학 분야에 좀 좋은 전망,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이제 그런 역량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구자들을 선발하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는 앞으로 아주 크게 될 것 같다. 네, 일종의. 예. 그렇게 딱 인정을 받은 거네요. 예.
사실은 이 상을 이제 수여하는 기관은 미국의 생산제조공학회인데요. 생산제조라는 게 이전에는 그 쇠를 깎는 그런 절삭가공의 영역에서 요즘은 적층제조 영역까지 확장을 해오고, 그리고 메탈 재료나 뭐 세라믹 재료나 엄청나게 다양한 산업 재료를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이제 총 합쳐서 이루어져 있는 학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학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회에서 이제 수상자로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특히나 이제 저는 하고 있는 제조 분야가 바이오 이제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니까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연구일 수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도 이 학회에서는 크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새로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진아 교수님을 포털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의 나오는 키워드가 네. 3D 바이오 프린팅, 바이오 잉크 개발하셨다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기계공학과 교수세요. 네. 아니, 바이오를 하시는 분인데 기계공학과라고?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할 수가 있는데,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3차원 프린팅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가지고 원하는 형태를 3차원으로 쌓아 올려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네. 근데 개념은 완전히 똑같은데 저희는 세포를 가지고 그렇게 3차원으로 쌓아 올리는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는 세라믹을 쓰고 누구는 메탈을 쓰고 저희는 세포를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공학 전공자가 이런 분야에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것도 약간 그 기계적인 그 메커니즘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세포나 이런 조직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아, 과학의 세계는 참 넓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새로 생기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인공장기 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인공장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저는 아이언맨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언맨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심장이 망가져가지고 아크 원자로라고 왜 그 네. 수트에다 이렇게 뭐 심장처럼 쓰잖아요. 네. 또 요즘 뭐 이렇게 심장 쪽 안 좋으신 분들이 인공 심장을 수술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인공 뭐 심장, 뭐 그 외에 뭐 그런 장기들하고 교수님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시는 그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인공장기 다른 거예요? 그 아이언맨 되게 익숙하게 많이들 이제 보셨으니까 익숙하실 텐데, 네. 아이언맨이 꽂은 이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콘센트를 꽂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네네. 그 파워를 이제 이식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현재 시술을 하고 있는 인공 심장은 우리 이제 심장이 밑에 방과 이제 실의 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혈액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온몸을 순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펌프의 힘이 약할 때 인공으로 펌프를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몸 안에다가 그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관하고 그 선을 이렇게 이식을 해주고, 그 펌프를 돌릴 수 있는 파워는 이제 복대 형태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인공 심장인데, 그 경우에도 몸 안에 그런 뭐 메탈이나 이러한 제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뭐 평생 뭐 20년, 30년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데 너무나 대안이 없는 경우에 그런 그 파워를 이렇게 펌프질을 해줄 수 있는 인공 심장을 이식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세포로 그런 박동을 할 수 있는 파워를 스스로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좀 힘이 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몸 안에서도 이제 나의 조직 같이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다른 버전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공 심장이라는 게 그 심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정도군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에는 네. 완전히 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제 누가 누가 봐도 심장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를 다 같이 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그런 뭐 펌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펌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이렇게 꼭 그 반창고 붙이듯이 심장 표면에다가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야, 들을수록 신기한데 네. 그 뭐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다 원리는 똑같다라고 네.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뭐 석고 모형 같은 거 뜨는 거 이런 것밖에 떠오르지를 않아서 3D 프린터를 쓰면 그냥 이게 모형은 만들 수가 있겠지만 이게 진짜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그 조직처럼 이렇게 살아있다고? 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구체적으로 그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쓰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살아있는 세포가 용기 안에 이렇게 담긴 상태로 프린터에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프린터 안에서 저희가 치약을 이렇게 짜내듯이 위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작은 입구를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토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프린터는 3차원, 3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컴퓨터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평면을 그리고 한층 올라가서 또 다음 평면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3차원의 형태를 세포가 들어가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낼 와.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잉크가 저는 이제 뭔가 했거든요. 잉크? 글씨 쓰는 그 잉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바이오 장기를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조직들을 이용해서 쓰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모양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로 충분히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실제 사람의 심장처럼 혈액을 전 몸을 순환하게끔 박동하게 하려면 큰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혈액을 약간 쥐어짜는 그런 모션들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주 이제 유명한 학교들 그리고 유명한 연구 그룹에서 그러한 것들을 개발은 하지만 그런 쥐어짜는 모션을 구현한 팀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지만은 여러 결을 가지는 심장 근육의 형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동시에 이 여러 결이 같이 움직이면은 결국은 이렇게 쥐어짜는 모션들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뭐 장기를 완전히 뭐 대체할 만한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이 연구가 계속 이제 좀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 영화 제5원소 아시죠? 옛날 영화긴 네. 한데 팔 한쪽 남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세포 합성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네. 밀라 요보비치가 거기서 딱 생겨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하반신을 좀 못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좀 신체 부위를 이렇게 좀 크게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그게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넘어가야 될 큰 이제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난제를 이렇게 극복하고 나면은 저희도 항상 기대하는 게 그 영상이거든요. 그 제5원소에 나오는 네, 이렇게 뭐 바이오 프린팅을 하는 그 영상, 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항상 꿈꾸지만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대신에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구 개발이 많이 완료되어 있는 뭐 조금은 그 면역 거부 반응도 덜 하면서, 그리고 생명 자체에 아주 큰 지장은 없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뭐 각막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지만 빨리 네.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몇 년 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왔던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뭐 10년이나 한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인간 신체의 일부 조직을 바이오 인공장기로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는데 보셨나요? 네. 예. 근데 그거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 됐기 때문에 그 예측과 발표가 맞다면 이제 한 10년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은 빨리
좀 선점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네, 바이오 인공장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포도 있고 그리고 소재도 있고 바이오 프린팅을 해낼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제조 기술들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뭐 제가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라서 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해 가지고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연구 개발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연구 개발의 약간 지표, 그러니까 성과 그리고 랭킹 같은 것들을 매기는 그런 사이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펴보면은 포항공과대학교가 뭐 세계적으로 뭐 4위, 3, 4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인프라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국내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산업 영역으로 좀 확고하게 기반을 다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상당한 수준이네요. 그 정도 수준이 되기까지는 우리 장 교수님께서 또 상당 부분 견인을 하셨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많은 장기 중에서 요즘 특히 우리 교수님께서 좀 주력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부위는 어디예요? 되게 여러 가지 부위를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예, 이제 예. 저희는 엔지니어링 공학을 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질환을 타깃으로만 연구를 하기에는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에 가장 가깝게 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는 말씀드렸던 각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조그맣고 이게 막 예민하고 섬세한 부위라서 오히려 만들기가 되게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람이 봐야 되니까 투명해야 될 것 같고. 네. 투명한 각막을 만드는 게 사실 네.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프린팅 기술들은 네. 주로 이 프린터가 이렇게 짜내는 그 구조의 크기 그 영역이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훨씬 얇은 구조들 그리고 머리카락 정도의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각막 정도가 프린터한테 현재의 기술로는 가장 딱 잘 맞는 사이즈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장 같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볼륨이 크면은 만들기가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이 한계점이고요. 그 인공 각막 만들어지면 반기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데다가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질환? 각막이 생각보다 질환이 정말 다양한데 각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각막에 염증이 있다거나 궤양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 안약이나 안연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바를 수 있는 그쵸. 무언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심해지고 나면은 이제 그 각막 부위에도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움푹 파여가지고 궤양도 생기고 하듯이 각막에도 점점 더 궤양이 심해지게 되고 궤양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네. 그 부분은 혼탁해져가지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막 이식을 받는 이제 케이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각막 질환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연고 발라주거나 아니면 이식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숫자는 너무너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다른 장기들보다 각막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그렇구나. 2,300일 이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눈이 좀 나쁘거든요. 고도근시라서. 네. 혹시 이게 시력 교정이나 이런 데도 혹시 활용 가능한가요? 그게 각막의 두께가 그런 근시나 난시나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주요한 부분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질환이 있어가지고 네. 각막을 이식받아야 되는 환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술이나 수술 등으로 인해서 각막이 얇아져 있는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물론 뒤에 줄을 서야겠지만. 네. 포스텍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분야에 좀 큰 성과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뭐 교수님도
기계과 이제 교수시지만 또 바이오 쪽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뵙는 그 대부분 약간 과장해서요. 네. 많은 교수님들이 학과를 불문하고 다 바이오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바이오 관련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교내에 한 300여 분이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한 3분의 1 이상은 다 바이오 영역으로 응용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셔요. 3분의 1? 네. 아, 그럼 이게 제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혹시 왜 그런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인류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꼭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 무병장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 많은 기술들이 그러한 부분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기술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하게 바이오 연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이오 장기를 지금 뭐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학적인 쪽에 뭐 임상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의대하고도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텍에서 곧 의과학대학원을 열죠. 네. 예, 혹시 이런 이유도 있나요? 포항시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바이오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역량도 높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제 좋은 병원들, 뭐 메이저 빅3 병원들과 이제 협업도 많이 하고 임상 실험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한 인프라를 이제 포항시 혹은 이제 학교 근처에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면은 훨씬 더 긴밀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의과학대학원을 이제 새롭게 런칭을 하고, 대학원생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직접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은 저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의과학대학원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도 그 의과학대학원 네. 이제 소속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기대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학생들 대학원 설명회를 했었었는데 네.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될까, 뭐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의과학대학원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수님 연구하시는 부분에도 또 많은 또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활발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포항시 자체에서도 사실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포항을 좀 그 바이오 도시로 이렇게 좀 육성을 하고 싶다. 바이오 헬스 관련 산업을 좀 육성을 하고 싶다. 이런 의지들을 강하게 좀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바이오를 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포항이 진짜 바이오 거점 도시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좀 갖춰진 편인가요? 포항시가 굉장히 독특하게, 그러니까 철강 산업의 약간 메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크게 잘 이제 모든 도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큰 산업을 진행을 해봤었던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포스텍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오 관련 분야의 이 공학 지식, 그다음에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을 실제 이제 산업적으로 잘 그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포항시도 그렇고 이제 경북도에서도 산업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네. 뭐 그린 백신 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 공간 안에 향후에 여러 이제 큰 글로벌 제약 회사들도 이제 참여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의과대학이나 병원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저희가 한 곳에 그 연구할 수 있는 뭐 역량, 그다음에 산, 그리고 연구소 역량, 그러니까 산학연이 다 한꺼번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가 됩니다. 진짜 기대되는데요. 뭐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이제 좀 바이오를 직접 하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인공장기 아직은 뭐 이렇게 좀 뭐 패치 같은 그런 작은 부분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셨지만 앞으로는 진짜 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몸에 들어갔을 때 정말 거부 반응이 없이 진짜 장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장기를
바이오 장기를 만들고 싶으실 텐데 내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뒷받침이 된다면 내 연구가 훨씬 더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세요? 앞으로 이제 아주 멀리 더 가야 될 길이 아마 이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 그리고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세포를 활용해서 장기를 제조하는 이제 연구를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연구자라고 하면은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세포를 만드는 연구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볼륨을 만들어서 이 볼륨이 더 커지게 할 수 있도록 뭐 조립을 해주는 로보틱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의 협업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포스텍에서 얼마 전에 새롭게 시작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라는 이제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청했었던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제안을 하라고 했고 그때 테마 중에 하나가 소프트 올간 임플란트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한테 이식을 할 수 있게끔 이식을 위한 면역 거부 반응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조직 덩어리를 어떻게든 개발해라라는 미션이었었고요. 저희가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사람한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아주 이제 노하우를 잘 보유한 잘 알려진 네네.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임상에 넣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은 크게 더 어셈블리를 해서 뭐 로보틱 기술을 가진 분들과 자동화로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년은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꼴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계획이 엄청 많으시네요. 우리 장 교수님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여리여리하시고 이렇게 예쁘장하시고 이런 분인데 앞으로 진짜 원대한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연구자가 되고 싶다 하는 거 좀 궁금한데요. 연구자의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연구했었던 영역이 프린팅을 잘 할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이 소재를 가지고 정말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장기, 뭐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임상에서도 가능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또 입증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용화에 연계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임상으로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들에 더 관심이 가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공학자들 중에서 이제 연구 개발에서부터 실제 적용까지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경험을 하면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져서 제가 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멋있는데요. 와, 그 꿈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이오 말만 많이 들었지 사실 자세히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교수님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고요. 바이오 생명과학의 뭐 지금 현재 이런 수준이라든지 앞으로 또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에 앞장서서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응원 드리고요. 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